질의를 받도록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부탁 질의를 부탁해 주시더라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보 기자입니다. 네네. 보라서 시민선거 시정분을 느끼고 제가 원장으로 부탁드리기가 있습니다. 직접 정말 걸어서 이렇게 시민과 만나서 그 감정과 그 어떤 반응에 대한 사례, 대화를 통해서 그 어떤 정책에 반영하는 이상하신 그런 사례를 사례요. 우선 4일 걸었는데요. 신도시 지역 많이 걸었어요. 신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있는 생가를 그리고 선거법상 허용되어 있는 시설들을 들어가서 신도가 직접 대화를 하고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수고한다. 그리고 박수 쳐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이렇게 걷는 정치인 처음 봤다.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인정성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와중에도 저를 붙잡고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침 시장을 내가 언제 만나겠느냐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던 시장이 있었는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례를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드릴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그런데 저 진편동에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김밥을 먹는데 그 김밥 천국집에 사장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시장님 됐으니까 말씀드리겠다고 밥 먹는 저한테 밥 얘기하시는데 이 건물에는 자기네 간판이나 광고, 홍보물을 시작할 수 없게 되겠다. 그러니 자기들이 지금 장사도 어려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이거냐. 그래서 시에서 왜 그 광고물을 도착을 못하게 하느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서 의미가 있느냐. 시에서 왜 광고물을 못 도착하게 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지역인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즉시 시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진행하는데 그 건물 안에 이 광고물, 홍보물을 못 도착하게 하느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장사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시의 답변이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끼리 모여서 그 건물의 외관 어떤 관리를 위해서 광고물이나 홍보물을 도착하지 않는 걸로 규약을 만들어서 그게 협약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못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존중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면 이분들한테도 배려를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규약의 대표가 입주자 관리위원장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그걸 좀 완화하는 그런 회의를 그런 답변을 다시 그 김밥 천국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들은 발언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납득을 해요. 이게 시나 LH나 무슨 행복청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 건물 입주자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는 걸 자기는 이해를 하는데 참 그걸 좀 바꿔서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하시래요. 제가 우리 시에 제가 시장님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시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내가 현장에서 민원에 시에서 이걸 도와주셨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입주자들끼리 모이는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시에서도 시의 입장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홍보나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제가 즉시 김밥천국 사장님께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얘기했어요. 굉장히 고맙다고 대단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이게 길거리 인생 행보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차로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보람초등학교가 뭐 이런 데 가면 거기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위험하다. 교통신호나 또 이런 여러 군데서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제가 그 시야 교육하고 경찰에 가다 보면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이 시장이나 시가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안전상의 단도의 교통 통행 흐름 같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는 그게 일일이 다 전해지진 않죠. 그런 얘기,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심문이 적절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내일 또 민주당 결선 투표 민주당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해주시잖아요. 예. 조성호 후보하고 이제 이춘희 후보가 압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소라시가 그러니까 뭐 꽤나 어려운 승부인데 그래도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어느 분이 더 좀 소홀하시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좀 답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안 되겠어요? 그럼 민주당 당사자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더 나한테 저한테 유리하다는 건 제가 더 만만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선 투표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너무 간단하지 말라.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되 요즘은 뭐 굉장히 뭐 아주 뭐 네거티브도 많고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왕년에 옛날에 경선을 할 때 그렇게 네거티브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서 좀 어려운 싸움들을 좀 하고 계시구나 싶은데 어쨌든 나중에 후유증이 없는 경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있으면 참 선거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후유증 없는 경선을 무사히 치러서 당당하게 겨울을 민주당 후보가 나오길 바랍니다. 행정수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 행정수도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 번 가고 있습니다만 이 헌법의 개정이 안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설사 특별법이 우리 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 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한다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보면 바로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스법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건데 200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헌법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특별법만 통과되면 행정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2003년도의 기억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법안 소리지만 물론 그것도 본회의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게 설사 통과됐다 하더라도 헌법에 통과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누가 위헌 또 심판을 제기하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위헌이라고 만약에 나오는 순간에 문제는 행정수도 세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번씩이나 헌법에서 위헌이라는 걸 어떻게 더 추진하겠어요? 왜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물론 그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라고 하는 명문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행정수도의 위치와 지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살짝 법률에 이의를 두고 그 법률의 행정수도 특별법 특강으로 세종시로 한다라고 할 지연정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이거 위헌 심판으로 또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논의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언론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분은 내일의 행정수도 특별법만 통과하면 행정수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2003년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신행정 수도는 세종이다라고 못 박아낸 법률이 있었어요. 그 법률 조항이 위헌 판결 때문에 지금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고 수도라는 말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법이 통합됐다고 해서 또 위헌 판결을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헌법 논의에 더더구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이걸 뺀다면은 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조항이 빠진 헌법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균형 발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개정 의미도 그게 얘기 말하면 허구화 내지 통념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만들어 놓고 수도로 만들자고 해놓고 그거는 정작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조항을 안 두고 그런 균형 발전하겠다 그런 선언적인 규정을 헌법 조항에서 선언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굉장히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겠죠. 수도권에 뭐 반발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세종 시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종 시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종시에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그 부분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이라면 정치할 자격도 정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세종시에서 정치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이 시점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실행해 주느냐라는 것이 시민들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여야 수월하자. 국민의 계급장 떼어놓고 정말 이것만은 각 당의 입장을 초월해서 전부 다 같이 노력하자. 세종시민 40만 또 충청권민 여기서 일어서 주시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충청권 분들의 몇 가지 이 부담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40만 우리 시민들 여기 같이 동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100km 정주를 멈추고 이것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외치지 않으면 언제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지 말아주세요. 이해득실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이제까지 22조라는 돈을 여기 퍼붓고 행정수도 만들자고만 그 22조라는 돈을 쓰고 행복도시 건설 청인고 다 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을 쓰고 그런 기준가 있고 지금 세종시가 뭐하고 존재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만은 우리가 정치적인 제스처다 또는 뭐 국민의힘 시장 후보 제가 뭐 선거 전략으로 쓰는 거다 이런 옴졸한 생각 버려버리시고 제가 문안에서 말씀했었지만 이것만은 열린 마음으로 동조해 주셔야 되고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또 정치를 왜 합니까?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왜 정치를 하자고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개헌에 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행정수도가 빠진다면 몰라도 행정수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문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야 정치 내지는 진영 내지는 중앙당의 입장 대통령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이 이뤄내야 됩니다. 그게 시민 주권의 참다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수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런 때 시민단체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같이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또 무슨 당 같이 합쳐서 시장 후보들, 시의원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올리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뜻을 스포츠 세종 이조 대표님. 좀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제안하시는데 예. 뭐
그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행정수도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중앙당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실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좀 시민들은 이미 행정수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미 그런 시민들에게 행정수 특별법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극적으로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설득을 하실 건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 그것은 2003년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갖춘 거예요.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라고 선언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법률을 또 한번 살려보겠다는 건데 위헌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가 행정수도 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헌법의 위헌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법이 폐기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새로 나온 건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저는. 그 애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헌법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뭐 다른 법률에 정한다 아니면 세종을 한다 이거는 헌법 논의 사유에 이 행정수도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법이 나중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행정수도 될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런데 국민의힘 소수 야당이에요. 아주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국정과제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고 명시를 했고 헌법을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는 겁니다. 왜 국정의 책임을 가진 민주당한테 먼저 책임을 물어야지 소수 야당한테 왜 협조 안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협조 안 해서도 할 건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 우리 소속 시장 후보가 됐든 시의원 됐든 민주당에서 왜 안 하느냐를 따져줘야 먼저입니다. 저 따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따져서 국민의힘 산다 한들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여당 책임 여당에서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정의 모든 책임의 1차 책임은 여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니까 안 한다. 책임을 빼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시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자기의 진영 내지는 중앙당의 입장 보지 말고 여기에 같이 힘을 합해서 행정수도 개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숨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개헌 주장해 달라라고 요구할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시의장 후보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더더구나 책임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시민단체도 저희들이 기대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동참할 시민단체 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시민단체가 소극적이거나 또는 적극적인 시민단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자는 우리가 누가 정말 세종시를 위한 시민단체인지 그렇게 하는 초당적 협체를 만드는데 그 주관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지금 입당처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지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세종시에서 논의를 해주려면 먼저 우리가 좋다라고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언론 여러분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민호 시장 후보가 오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민주당 시장 후보한테 당신들 이 협의체 만든다는데 동의하겠느냐? 또 조국혁신당에 물어주세요. 동의하겠느냐? 동의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세종시에서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추진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합의를 안 해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물을 수는 없으니 여러분께서 물어봐 주세요. 지금 언론이 이럴 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종시 출입하시는 기자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세종시를 위해서 계시는 거지 세종시 이외 다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시다면 물어주셔야 됩니다. 동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답을 오면 동의하겠다고 답만 하면 세종시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논의기구 만들자. 그럼 다 모이십시오. 일정 협의에 줄 겁니다. 그래 모여서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 하신다고 같이 모여서 또 큰 회의를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권을 중앙정치 국회를 우리가 압박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얻어내야지 싸워야지 주기를 뭐 기다리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도 이런 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물어주느냐 안 물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컸습니다. 네, TJB 이수국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시장 자격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지금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앞두고 상정돼서 논의를 부탁한다라고 여러 차례 교통위원회 속 의원들께 부탁도 하고 여야갈 것 없이 무슨 목소리를 많이 내셨어요. 실제로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그 실질적인 상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견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1번에서 법안이 5개 올라가 있잖아요. 61번 65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오늘 내일 끝났다고 해서 오늘 내일 심사 안 됐다고 해서 다음 번 심사 또 비리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리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 소위위원들만 만난 게 아니고 그 법안 상임위원장 외무위원장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어쨌든 결론을 어쨌든 논의는 해보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뭐 시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국회라는 것이 우리 심사 일정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뭐 최종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열리게 됩니다. 내일 열려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뭔지 61번, 65번 하는 것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이 수순위에 자꾸 이렇게 놓아지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좀 회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지켜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선제적으로 이거를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이분한테 시간 많아요. 네.